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 이후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10시 15분 ADP가 집계한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1시 4분경에는 2379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0.04% 정도 상승한 24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고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ISM이 집계한 PMI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현재 좀 조정을 받은 분위기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국에 이제 뭐 4월 정도 되면 네. 결국에 이제 조정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판단해요. 제가 3주 전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트럼프가 했던 발언이 있었죠. 그때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꺼냈어요. 자, 그래서 좀 2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조정자 이렇게 다가오는지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2월 2일 날 분명히 관세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내면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한동안 우리한테 조금의 고통은 따를 것이다. 단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서두에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정부 효율부에서 총책임자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재무부 장관 베센트죠. 어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증시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증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놓인 숙제는 뭐냐면 일단 서민 경제를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이다. 일단 증시는 일단 뒤로 하고 우리 우선 정책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거기에 이제 1순위가 관세 정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또 연이어서 뭐가 안 좋았어요?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저번 달에 CPI, PPI 상당히 높게 나왔죠. 물론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되겠지만 그것도 저번 달하고 거의 비례하게 나온다면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오늘 또 뭡니까? 아까 ADP 예상치보다 더블이 적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또 그 ISM 구매자 주수 PMI 나왔죠. 그저께 어제 나왔는데 그때도 예상보다 상당히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이꼬로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어떤 침체에 빠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서 우리가 조정장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공교롭게 이제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자, 애틀랜타 이제 GDP 나옵니다. GDP 나오가 2025년 1월 1분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표가 되는 게 4월에 발표를 할 거예요. 올 4월에. 자, 4월에 발표를 하면 마이너스 2.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미국이 요 근래 3년 근래 그죠? 가장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게 2022년 1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앨런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돈을 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러면 일단 인플레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를 일단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공공기관 일자리를 공무원들을 많이 감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감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ADP랑 조금 이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그럼 밑에 있는 협력 업체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일자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노동시장이 냉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제조업이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GDP 나우에서 2025년 1분기를 마이너스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ISM 이제 제조업이 이제 2월 달이 저번에 나왔는데 자, 여기 안에 또 보면 선행하는 이게 신규 주문 지수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 또 이제 48.6에서 66.5% 포인트 급락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미 증시 하락장이 이제 우리 앞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바이든의 발자국을 다 지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결국엔 너무나도 돈을 너무 많이 회프게 많이 썼죠. 일단 그걸 빨리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죠.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좀 슬림화가 돼야 새로운 정책들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1순위는 물론 관세 정책이 되겠는데 지금 뭐 협상력으로 간다. 뭐 조금은 뭐 아까 또 상무부에서 뭐 때때로 다른 협상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는 관세를 매긴다는 뭐예요? 결국엔 트럼프가 관세를 스스로 확보를 해서 차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경기 침체가 오겠죠. 언제 얼마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서 그 세수를 확보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죽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다시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돌릴 거예요.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자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좀 숨을 좀 조여놓고 그죠? 조여놓고 나중에 다시 풀 수 있는 그게 바로 관세 정책의 앞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협상력으로 관세를 가져가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장이 조정이 미 증시가 하락장 조정이 될 끝날 무렵에 대해서 계속 관세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상황이 상당히 많겠다. 일단 시향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11월이죠 6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자 어느 대통령이나 당선이 되고 나면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100일 정도로 보는데 자 공부 이렇게 기술적 지표에서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시향적인 면은 둘째하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딱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볼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자, 요게 나스닥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한 11월 당 정도 됩니다. 여기가 11월 이게 한 중순 정도가 되죠. 중순 정도.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오늘 가격대예요. 요 근처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지수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 아까 베센트 장관도 일단 증시를 일단 뒤로 한다. 우리의 선결 과제는 이게 아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게 선결 과제다. 그러면서 나스닥에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자, 다음 화면 더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S&P 500,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가장 이제 바라보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S&P 500인데, 자 여기서 12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됐다는 얘기도 똑같이 11월 달 가격대까지 밀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11월 6일 날 침이 됐잖아요. 이 자리까지 정확히 딱 맞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25일선이 붕괴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락장이 일단 시작이 됐다. 일단 여기서 상당히 반등을 좀 줬는데 결국엔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S&P나 나스닥을 볼 때 하락 조정장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게 그러니까 풋은 매도고 콜은 매수죠. 자 풋세가 강한지 홀세가 강한지 그걸 또 파악을 한번 더 해보시자고요. 화면 잠깐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시면 여기 딱 나오죠. 풋 앤 콜이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정확합니다. 희한하게 정확해요. 자 여기도 11월 요 정도까지 하면 9월 11월 요 정도까지죠. 근데 여기까지 지금 0.80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쌍봉을 만들어서 저항대가 만들어졌으나 여기를 강하게 뚫고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까지 가는 거는 1도 아니죠. 1.0까지 거의 0.823 하고 0.823 정도가 와 있는데 급작스레가 올라갔죠. 지금 오늘 3월 5일이니까 자 지금 2월 19일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들은 우리한테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월 달 19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20일이 되겠죠. 네. 3월 FMC. 자,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금리 안 내리죠. 자, 그럼 일단 배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 하락 조정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건데, 자, 만약에 다음 주에 CPI, BPI까지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조금 안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1이라는 숫자, 이거 변곡점입니다. 1이라는 숫자. 여기가 훌쩍 뛰어넘으면 시장을, 이제는 옵션 시장에서 콜, 매수세는 끝났구나. 일단 매도세로 전향이 되는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후 3월, 이제 또 3대 지수 만기가 3월 21일이 만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일부 이제 뭐 상당히 진폭이 클 수 있어요. 상하로.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하방의 그림을 좀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롱 포지션으로 가셔서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시장 상황에 맞게 지표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통해서 봤을 때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하방에 베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만 현재는 롱 포지션보다는 숏으로 짧게 끊어서 수익을 드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가 바로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나만 또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농과 실업률 등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오늘 발표된 A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너무 서프라이즈죠. 네. 물론 이제 뭐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뭐 산불 사태, 뭐 계절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보면 핑계 불개한 거고, 네. 결국엔 노동 시장의 냉각이 시작이 된 거다. 그게 아까 선행했던 게 이제 제조업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또 어떻게 됐든 뭐 도지나 뭐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공공의 아까 일자리 무조건 감축시킨대죠. 네. 하청업체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왜? 자, 트럼프는 어떻게 됐든 어떻게 돼요? 시장을 냉각을 시켜야 돼요. 소비를 줄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고용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람이 소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물건 안 사니까 인플레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 기회를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잡고 가느냐가 문제죠. 근데 시장은 그렇죠. 시장은 또 트럼프 생각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안 좋게 나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그런 붕괴까지, 시장 전체 붕괴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서프라이즈다 보고, 자, 일단은 뭐 이것만 갖고 또 속단할 수는 없어요. 또 금요일 날 또 예상보다 또 비농업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업률도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꼭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늘 데이터만 보고 무조건 이제 하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끝까지 관망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짧게 수익 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요일 날 나오는 지표에 대한 해석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거시적으로 아까 매도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매도인 거죠? 그렇죠, 매도죠. 네. 이유는 뭐 이제 12시에 또 봐야 되죠. 결국 이제 서비스 PMI가 제일 중요해요, 또. 네. 비노 뭐 다음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상은 또 서비스 PMI가 저번 달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만약 안 좋게 예상치보다 부합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안 좋게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겠다. 단 그게 또 좋게 나와버리면 또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비스 PMI가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죠. 예상치부터 하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 예상치부터 상회하면 상승이 간다. 그것만 우리 시청자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하락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네.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한 주에 오늘 이제 반바퀴로 돌아왔잖아요. 현재 상태 보면 현재는 밑에 이제 빨간 게 60일 이평선입니다. 62평선. 자, 62평선이 주봉으로 뚫리느냐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때 추세가 완전히 한 주의 추세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희한하죠. 자, 여기를 딱 타치 지지라고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그런 캔들의 형태를 만들어줬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안 밀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요일날 비농업하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60일선 그냥 바로 붕괴해버리고 한 주를 마감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주봉을 보더라도 하락봉이죠. 하락봉.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은 벌써 또, 자,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 모든 우리가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죠. 자, 볼린저 밴드도 있고, 일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본은, 베이스는 뭐냐? 바로 이동평균선이 되겠다. 자, 이동평균선을 모르고, 다른, 그런,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은 정말 알아야 되는 핵심 중 핵심은 기초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나는 뭐 좀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하다. 자, 그러신 분들 있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세요. 1000명이 3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30년 동안 이동평균선 매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설명드릴 테니까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일봉은 이 검은 게 121선이에요. 121선. 자, 121선이 붕괴했다는 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22평선은 말 그대로 6개월 동안 만들어진 이동 평균선이죠. 그럼 상당히 긴, 결국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왔을 때 상반기를 밀렸다는 거예요. 하반기는 하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하방으로 한참 내려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배열을 가만 보세요. 자, 일단 5일선이, 요게 5일선이고, 제일 그다음에 요 녹색이 21선, 빨간 게 60일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열 구조라는 게 있죠. 자, 일본사에서는 조금은 뭐 확실한 어떤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 자, 이걸 바로 역별이라고 하죠. 역별. 자, 5일 이평선 일 하단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0일, 60일. 이럴 때 역별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금상첨화로 20일이 더 내려가고 60일이 더 내려가고 제일 상단에 120일이 위치한다. 그럼 확실한 이거는 역별, 이제 하락의 원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이라이트는 언제가 되겠다? 결국엔 금요일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금요일 날 122평선이 일봉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일봉이 제일 상단에 위치하는지 안 위치하는지만 보시고 딱 장기 포지션으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단타 하시는 분도 뭐 장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뭐 주식은 오랫동안 이제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요 오늘 배열의 순서도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진입봉 드려야죠. 자, 분봉 볼게요. 자, 분봉 제가 보는 건 이제 5분봉인데 자, 여기서 정확히 배열이 여기는 뭐 퍼펙트하게 나와주죠. 보시다시피 5일선, 21선, 61선, 120선. 자, 모든 4개 이동평에서 우하향하면서 역별을 만들어줬어요. 그죠? 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어떻게 돼요? 이게 올려가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입을 어디서 하느냐? 아까 벌써 제가 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거볼게요. 자, 2000이 아니었어. 2470 정도가 되는데 2470.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올라와서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서 수익을 이어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낼 수 있는 자리는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 ISM이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거기에 따라서 그 하방을 제가 일단 매도로 봤는데 그때 또 좋게 나와준다면 그죠? 쭉 한번 MIT 틱저를 걸고 한번 쭉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
여기 21선하고 61선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어요.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단 ISM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장기 수익을 가져갈 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